그러면 이 산후 우울증 예방을 위해서 스스로 좀 노력할 만한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, 원장님? 저는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완벽한 엄마가 되려는 그 부담감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. 네. 사실 그 어머니라는 존재가 또 정말 위대함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는 맞죠. 그리고 또 누구에게나 이제 한 명씩 있고 굉장히 큰 사랑을 베풀어주는 존재인 거는 맞는데, 이제 문제는 너무 그런 좀 아름다운 얘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나도 아이를 낳으면은 그러한 이상적인 어머니 상에 부합해야 된다는 그런 중압감이 좀 오거든요. 네. 근데 언젠가는 내가 아이를 낳고 나중에 좋은 어머니가 될 거예요. 될 건데, 그게 아이를 낳은 그 첫날부터 꼭 완벽한 엄마가 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. 첫날에는 나도 좀 회복을 해야 되고, 또 일단은 아이가 이제 신생아는 또 약간 쭈글쭈글하고 좀 낯설기 때문에 네네. 막 처음부터 막 엄청 귀엽게 안 느껴질 수도 네, 있어요. 네. 이제 근데 이제 내가 귀엽지 않은데 낯선데 이게 내가 잘못된 건가? 사랑해줘야 되나?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는데, 아직까지는 직후에는 내 몸의 변화, 우리 가정의 변화, 생활의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스스로한테 주면서 아이를 사랑할 마음의 여유를 우선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임신 중에도 자기 몸과 마음의 건강에 신경을 쓰면서 좀 무리한 스트레스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를 하도록 하는 게 좋고요. 네. 생활적인 측면에서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 운동을 좀 하시고 30분 이상 햇빛을 충분히 쬐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. 마음속의 고민이나 힘든 점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한테 자기 감정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고 정서적인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.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자의 역할이 또 되게 클 것 같아요. 또 이제 부인, 아내의 그 산후 우울증 예방을 위해서 배우자는 좀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? 배우자는 대부분 가정에서 사실 좀 엄마가 주 양육자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그 산후 직후에는 자기 신체적인 회복도 해야 되고 또 자기 정신적인 안정도 찾아야 되는 그런 개인의 숙제가 있는데, 아이까지 이제 주 양육을 맡게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거든요. 근데 남편이 하실 일은 양육의 부담을 작심이 덜어줄 수 있는 걸 최대한 덜어주면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. 특히 산후조리를 할 때 신체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환경을 잘 만들어 주시고요. 예를 들면은 아까 80% 이상의 산모들이 좀 산후 우울감을 경험을 한다고 했잖아요. 네. 산후 우울감이 가장 잘 나타나는 시점이 출산 후 3에서 5일 그 시점인데요. 그게 산모의 신체 변화를 봤을 때에는 그때가 딱 모유가 증가하면서 생기는 어떤 유방의 통증이나 염증 같은 걸 좀 경험하기가 쉽거든요. 예를 들어서 이제 마사지를 결제를 해주시거나 네. 산후조리원 이런 데 좀 좋은 데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뭐 그러한 면에까지 신경을 안 쓰도록 잘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면은 네. 감정적으로 수월하게 넘어가기가 더 쉽겠죠. 그렇겠죠. 네,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. 네. 또 양육이나 가사일을 부담할 때 좀 남편이 맡는 비중을 늘려서 부담을 덜어주시고, 사실 남편분들도 사회생활을 하거나 이래서 바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정부의 지원이나 뭐 개인적으로 좀 육아 도우미를 좀 구하거나 해서 좀 최대한 부담을 낮춰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이렇게 좀 배우자분들도 꼭 이걸 알아두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, 그러면 이제 산후 우울증이 찾아온 여성들이 병원을 찾으면 좀 어떠한 치료를 받게 되나요? 우울감에 대한 평가를 한 후에 상태에 맞춰서 약물 치료나 상담 치료를 주로 하게 되는데요. 네. 상담 치료를 하면서 내면의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, 또 교육을 통해서 또 산모 본인 그리고 남편께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조율을 해보기도 합니다. 약물 치료를 할 때는 수유에 영향이 가지 않는 약물들을 선택을 해서 아이에 대한 영향이 최소한으로 가도록 선택을 하거든요. 그리고 약을 먹을 때도 최대한 모유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간단하게 가짓수도 간단하게 하고 용량도 좀 적게 하고 그렇게 하는 편이고요. 네. 이미 이제는 좀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고 좀
약물 치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구나. 원장님, 그러면 산후 우울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꼭 전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이를 낳기 이전의 삶을 내가 포기하고 나는 이제부터 아이 엄마로 살아야 하는 건가? 하는 그런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. 자기가 낳은 생명에 대해서 내가 헌신해야지라고 각오하는 거는 굉장히 좀 책임감 있고 위대한 그런 사랑의 행동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또 아이를 낳기 전에 그 아이 엄마가 되기 전에 내가 겪어왔던 삶의 과정이나 성취 또한 굉장히 소중하고 대단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 엄마로서 내가 삶이 바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나는 아이와 함께하는 보다 풍성한 삶을 선택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네. 스스로를 좀 아껴주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. 원장님. 힘내세요. 저는 비록 미혼이지만 굉장히 와닿는 말이 많은 것 같아요. 네, 너무나도 감사드리고, 그러면 원장님 정말 마지막으로 이 주제를 떠나서 전반적인 정신 건강을 위해서 이제 시청자들한테 전해주시고 싶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네. 알겠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썩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에 힘들어하고 자책을 많이 하십니다. 그렇지만 사실 주변을 둘러보면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다 괜찮기만 한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완전하고 나약하고 또 가끔 괴팍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거든요.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서로에게 의지를 하면서 기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. 이제 그 사람들의 울타리 안에 나도 이제 들어있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나의 못난 모습을 너무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요. 좀 부족하지만 적당히 사랑스러운 면으로 생각을 하면서 네. 스스로를 아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긴 시간 동안 너무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, 원장님.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